안녕하세요. 투이컨설팅에서 혁신본부를 맡고 있는 변성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표할 내용은 국내외 글로벌 보험사들의 보험 트렌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8가지이고요. 이 8가지를 도출하된 배경은 해외 글로벌 리서치 회사의 2023년도의 트렌드와 저희가 작년 2022년 국내 보험사 23개 보험사에 대해서 디지털 성숙도를 수행한 그 결과를 갖고 해외, 국내 보험사들의 예상되는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8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고 오늘 이 시간에는 8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린 것보다 이 4가지 앞에 1번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렌드는 전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체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총 8개고요. 4가지입니다. 4가지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계속되는 진행, 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 그래서 디지털 전환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Going Digital Transformation. 두 번째는 Distributed Infrastructure 해가지고 채널이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의 어떤 분산, 채널 허브, 이와 관련된 부분이 두 번째로 뽑혀 있고요. 세 번째는 오토메이션, RPA라고 그러죠. 멀티 RPA, 이런 테마를 갖고 세 번째 테마가 됩니다. 네 번째는 LCDP라고 합니다. 로우 코드 디벨롭먼트 플랫폼, 이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AI와 프레딕트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링크 인슈런스 IoT, 마지막으로 8번째는 챗봇입니다. 자, 이 8가지 중에서 이 앞에 4개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ing 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보험사에 소개된 지는 꽤 됐어요. 벌써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좀 다르긴 하지만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적용하는 걸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되는 것을 보험 비즈니스 모델에서 비보험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시키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글로벌 보험사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IT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보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기술 및 IT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국내 보험사 12군데를 담당 CIO하고 미팅을 해본 결과 국내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는 예상되는데 작년에 예상되는 목표로 세웠던 보험 쪽의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8개 제가 만나본 미팅 해본 8개 보험사 중 2개 회사는 예산이 줄었고 나머지 6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정체나 아니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보험사가 기존에는 사고가 나면 또는 암에 걸리면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죠. 이런 걸 사후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보험사가 이런 사후 서비스가 아니라 사전 서비스, 사전 예방적인 헬스케어도 대표적인 사전 예방 서비스입니다. 사전 예방적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객 지원, 클레임 관리, 트랜잭션 및 전반적인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고객 경험 향상과 같은 모든 접점에서 이런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좋은 경험을 주는 그런 MOT, 모멘텀 오브 트루스에 대한 그런 기능들이 계속 개발될 것이다. 세 번째는 디지털화된 보험 서비스의 디지털한 보험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글로벌 보험사뿐만이 아니라 국내 보험사도 이런 것들의 이점이 경험하게 된 거죠. 이 디지털 보험사로 인해서 편한 보험도 일상생활에 아주 편하게 적용될 수 있구나, 이런 편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보험 산업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 전환의 투자가
점차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 준비하는 회사들, 규모는 작지만 하위 보험사긴 하지만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있는 이런 하위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디지털 전환에 투자해서 보험 계약자에게 또는 보험 계약이 예상되는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탁월한 고객 경험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보험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비보험 서비스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뭐 헬스케어 서비스 또는 요양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카카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양한 이런 디지털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고 원활한 사용자 경험, 이러한 경험, 사용자 경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뭐 디지털 서비스라든지 모바일 서비스라든지 모바일에서 보상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의 모든 채널, 오프라인이라든지 콜센터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앱이라든지 다중 액세스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2023년도 보험사들의 핵심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속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보험사에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디스트리뷰트 인프라스트럭처인데요. 2023년 국내 많은 보험사들이 코어 비즈니스, 상품, 마케팅, 가입, 유지, 지급, 클레임 여전히 레거시, 온프라미스 레거시 기술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최근에 뭐 하나생명이라든지 몇몇 손해보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로 기관계를 옮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와 같은 레거시 기술에서 대부분이 많이 실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보험에서는 아직도 해외 글로벌 보험사에 대비해서 상당한 기술 부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점점 좀 더 많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클라우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직 국내 대형 보험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전환에 대해서 아직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로 간다고 해서 뭐가 좋아지냐는 이런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보험사의 서비스가 보험만이 하는 게 아니라 비보험 서비스로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시간이 어쨌든 조금 더 짧든 길어지든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클라우드로 전환할 것은 맞는 것 같고요. 특히 하위 보험사들은 대대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보다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신상품, 제휴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걸 빨리빨리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클라우드를 통해서 보험 제공 웹체는 수만 개의 클레임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또 데이터 분석하고 거기서 맞게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선호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생태계가 계속 확대하고 있다. 보험사의 생태계가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험사, 일반 보험사가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험사가 고객, 통신, 헬스케어, 사업, 차량 사업자, 스마트 홈기기, 유통업체 이런 업체와 그 비즈니스 모델이 같이 연계될 거다. 그런 걸 바로 은행에서는 그 바스라고 그러죠. 뱅크 에저 인슈런스. 근데 보험에서는 인슈런스 에저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IAS가 IS가 아니라 인슈런스 에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험의 어떤 서비스가 다양한 다른 산업에 파고들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외 가트너 리서치에서도 IAS는 매년 성장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저희가 2022년도 12월 Y 세미나에 보험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을 비즈니스 모델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본업 비즈니스 성장의 한계가 옴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할 것이다. 총 6가지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Other industry, 다른 인더스트리에 진출할 건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인슈런스 에저 서비스다라는 부분이죠. 과거에 지금 현재도 임베디드 보험 형태가 바로 IaaS, 인슈런스 에저 서비스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가 다른 라이센스를 확보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가는 부분, 그 다음 일상생활 서비스, 뭐 슈퍼웹, non-finance 서비스, 그 다음에 파이낸셜 솔루션 서비스. 이게 이미 해외
글로벌 보험사들에서 통용 적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확대 방안이라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어더 인더스트리로 진출하기 위해서 인슈런스 에즈 서비스가 곽광받고 있고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화는 계속될 거다. 특히 이 기간 업무에 대한 자동화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RPA를 초기에 도입했는데 최근에 RPA 도입하는 상황을 보면요, 기간 초기 업무에서는 태스크 수준의 자동화였지만 이제는 프로세스 수준의 자동화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NH생명이라든지 IBK라든지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단순 업무를 자동화해서 한 단계 진화돼서 해당 업무 프로세스까지 자동화시키는, 그래서 기간계 코어 업무를 점차 자동화로 가고는 트렌드가 일부 있고요. 해외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 부분에서 자동화는 구현되고 신속하게 가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중앙보험사는 인수자동화 99%, 청구결제 95%를 달성한 현황이고 2023년도에는 100%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목표로. 그래서 보험 분야 내 최신 기술의 복잡한 통합과 시스템의 진화로 인해서 RPA의 이상적인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프로세스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게 점차 다 자동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RPA는 소프트웨어 보수로 반복적인 비즈니스 작업을 자동화해서 사람의 개입을 제거하고 보험 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상의 솔루션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RPA, 단순 RPA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태스크뿐만이 아니라 업무까지 자동화시키는, 이 업무까지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실제로 이슈가 RPA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RPA 거버넌스입니다. 왜? 실제로 가트너에 따르면 RPA가 4단계, 여기에 와 있어요. 이미 지난 기술이지만 기능 확장이 되고 있어요. AI 기술하고 믹스가 되는 거죠. RPA의 어떤 솔루션 자체가 AI 기술하고 믹스가 되면서 가속화가 되고 있고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태스크 자동화에서 이제 프로세스 자동화가 확대되고 있다. 제가 국내 보험사 몇 군데를 방문했을 때는 2021년도까지는 반복적 단순 업무, 엑셀 편집, 컨텐츠 메일 전송 이런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이 OCR이라든지 머신러닝, NLP랑 연결이 돼서 대상 업무가 3배에서 5배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까지 RPA 솔루션 업체의 95% API와 UI 통합을 통해서 자동화 기능을 제공 예정이다. 즉 RPA 기능, RPA 솔루션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선 UiPath와 그리드원, 그 다음에 여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많은 부분을 쓰고 있지만 그 솔루션 자체들도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AI랑 기술이랑 계속 묶여서 그 기능이 계속 확대하고 따라서 적용 대상 업무도 3배에서 5배까지 계속 확대하고 있다. 요까지가 웨이브 1이었다면 지금 현재 2023년대는 웨이브 2로 가고 있다. 점차 웨이브 2로 점차 전환되면서 원래 RPA 솔루션 가격은 싸지만 점차 얘가 로봇 대수가 많이 늘어나죠. 100대 200대 늘어남에 따라서 유지관리 비용이 주요한 이슈로 부상됩니다. 그래서 점차 연간 RPA 솔루션 비용이 과거에는 한두 대 값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저렴했는데 몇백 대가 들고 또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비용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로 그 로코 이 멀티 RPA 솔루션을 멀티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 더 2개 이상의 멀티를 쓴다는 건데 국내에서도 이미 몇몇 보험사들 중에서는 몇몇 또 은행에서도 몇몇 회사들이 이 RPA 솔루션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 정도를 선택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조금 저렴한 부분에서 기능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저렴한 것을 써서 유지 비용을 좀 저렴하게 가는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 RPA는 가트너에서도 아마 대세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금융사에서도 점차 멀티 RPA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로우 코드 디벨롭먼트 플랫폼입니다. 즉 코딩을 적게 하는 플랫폼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세 번째가 RPA였잖아요.
RPA 업체, 솔루션 업체들 중에 그 미들 중간에서 이제 개발해주고 대응해주는 업체들이 점차 로우코드 업체로 변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일부 10개의 업체가 있다면 벌써 한 10%에서 20% RPA 솔루션 업체들이 LCDP로 갈아탔다. 로우코드 디벨롭먼트 플랫폼 업체로 갈아탔다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가트너 예상에 따르면 2024년도까지 모든 앱 개발 활동의 60% 이상이 로우코드로 개발 예상되고 있다. 저희가 TUI가 ISP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ISP 컨설팅을 하면 일부 그 태스크 과제 중에 하나가 고객 이 내부의 요구사항, 고객의 니즈에 의해서 개발 니즈에 대한 부분을 로우코드로 해서 파일럿으로 한번 해보는 이런 부분이 케이스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만큼 로우코드 디벨롭먼트 플랫폼이 점차 대중화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한번 써보시면요, 실제로 코딩을 파워포인트에서 어떤 드래그 드롭 해가지고 작업을 해놓으면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부분이다. 물론 거기에 일부 프로그램 코딩의 일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코딩의 로직이 좀 들어가야 되지만 일반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드래그 갖고 와서 파워포인트 만들듯하면 간단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앱스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무료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쓴다면 개발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낮은 코드, 그 다음에 코드 개발 없이도 보험 앱의 구성, 개발, 테스트 및 관리를 단순화하고 강력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코드 개발 환경을 통해서 얻는 베니핏은 크게 세 가지인데 시간 및 비용 절감. 실제로 저희가 해보니까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해당 업무에 따라서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단축되기도 하고요. 서비스 출시 기간 단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현대사회의 개발자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개발자가 아닌 현업 사람들도 개발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와 IT 간 협업이 증가된다. 최근에 금융사뿐만이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현업 인력 중에서 일부 개발을 교육받아서 이 IT 인력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이런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업무 전문가가 개발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총 8개의 그 보험 트렌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